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3년 9월 꽃마을 원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동료 직원분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신입 직원은 총 2명이며 지난달 소개에 빠진 직원 1명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직원은 내시경 진료실 김성아 과장입니다. 김성아 선생님은 8월 28일부터 입사하여 근무 중인데 외과 전문의이시며 인터케어, KMI 등 검진센터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며 진료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CS팀 오소윤 사원, 그리고 지난달 7월에 박윤아 사원이 각각 8월과 7월에 입사하여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사하신 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료 직원분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9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은 총 8명입니다. 명단을 호명해드리며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본부 황여임 전무이사, 진단검사팀 김희영 대리, 진단검사팀 김미진 팀장, 진단검사팀 김미선 사원, 영상의학팀 한경현 팀장, 영상의학팀 김희연 사원, 치과 김희정 치과원장, 한의원 서영미 사원. 이상 호명한 8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9월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9월 꽃마을 소식은 홍민석 상무와 김인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마을 뉴스의 홍민석입니다. 오늘도 김민호 센터장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돌입했습니다. 환자 수도 많이 증가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전부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고요. 올해 남은 3개월 동안도 열심히 달려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또 내년 초에는 이제 보수 기간 동안 휴식의 기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직원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 꽃마을 뉴스에서 한방 관련 정부 지원 소식 전달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너무 반가운 뉴스가 새로 나와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입니다. 9월 1일부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한의원에서 바우처를 50만 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산모 회복에 필요한 산후조리, 한약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사항과는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산모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여야 하고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추석을 기점으로 산후 관리가 필요한 많은 고객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꽃마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8월 25일 입고된 MRI 관련된 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티 제품을 예약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입고되는 시기가 조금 지연돼서 우선은 임시로 1.5T를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제 2월에 가서 다시 3T로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1.5T도 더 다양한 부위를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정밀한 검사를 저희가 출시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뉴스로는요. 8월 15일부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단체 관광 비자를 이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한국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네. 최근에 그 중국 여행사이죠. 이쪽 에이전시에서 저희 쪽에 미팅을 요청한 바가 있고, 실제로 미팅을 해보니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번에는 검진이나 이런 피부과 성형외과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보여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도 잘 준비를 해서 이 중국 관광객들 유치를 해가지고 매출에 큰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재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성수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모두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마을 뉴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9월을 맞아 우수사원 릴레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달은 총 11번째 우수사원인데요. 지난달 8월 원리회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업부 이재훈 차장입니다. 다같이 우수사원이 된 소감과 다음 우수사원이 누가 될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달의 사원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검진사업부에 근무하고 있고 기업체 건강검진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입사한 지는 21년도 3월 초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해서 현재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서비스업 헬스케어를 선택한 이유는 20대 중반쯤 유통업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근무를 하던 중에 그 무렵에 저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병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의 진로를 고민을 하게 됐고요. 마침 또 제 주위에 지인을 통해서 의료업계 업무를 세세하게 알게 되면서부터 이 검진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현 업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직원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분들까지 이 종합검진을 지원해 주시는 부분하고 직원들의 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매월 우수사원 선정과 추첨권, 생일과 또 원래 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과 고충을 들어주시고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료 업무를 경험을 앞으로 많이 쌓아서 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 건강을 제때 못 챙기시는 그런 어르신들과 저소득자분들의 대상으로 의료 복지 사업 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결과 지원팀의 백지 팀장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합원 검진이 있는데 조합원 검진 종료 후에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농협으로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 4시간 정도라는 이 장시간 결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합원님들의 특성상 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셔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런저런 물으심에도 친절하게 미소로 응대를 잘 해주셔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함께 나가신 다른 여직원분들이 계셨었는데 또한 또 자세하게 내 가족처럼 설명을 성의 있게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여받은 제 업무를 최대한으로 주력해서 향후에는 동업계 의료기관 중 우리 명경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매출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화이팅! 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꽃마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 가을이 문턱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태풍과 지루한 장마로 모두가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네요.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서고 있어서 지금의 달력이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정력으로 달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주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기가 변하고 있어서인지 우리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고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78에서 지금은 0.7로 세계 최저 국가가 되었네요. 한류의 열풍이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등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열기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후세가 줄고 있어서 큰일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책으로 그동안 양방의 난임치료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왔지만 성과가 없어서 아주 난감한 입장입니다. 드디어 이번에는 산후조리에 한방진료에도 50만 원씩 보조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 꽃마을 한의원도 이젠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꽃마을 건강검진처럼 꽃마을 한의원도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활성화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힘을 내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대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매달 업그레이드된 직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이사장님의 명쾌한 조언과 말씀을 듣는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이사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들 안녕하시죠? 네,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테스에게 물어봐에 포인트를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이 원래회 얼마만큼 원래회 프로그램에 집중하시는지 항상 궁금하고, 또 일부 직원들이 혹시 졸면서 제대로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누구신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머.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원래회 한지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20년 전부터 이 원래회는 있어 왔고 10몇 년 전까지도 그 원래회에서 제가 유머 프로그램을 항상 그 보충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테스에게 물어봐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너무 심각한 이야기보다도 심각한 이야기도 하지만 유머 조금 더 재미가 곁들여진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머라는 말은 다 아시죠? HUMOR 유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그 촉촉한 윤기, 습기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들 중에서 좀 촉촉하면서 윤기와 습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머가 좀 부족합니다. 서양 사람들 상당히 유머러스해요. 툭 하면은 잘 웃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시리어스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개발해야 될 우리 시민들의 성격을 좀 바꾸기 위해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이 유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머는 웃음을 주고 또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그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머를 좀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머는 이렇게들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람들 간의 윤활유다. 윤활유다. 우리 사람들 간에 항상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이래서 좀 우리 인간관계가 부드럽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유머를 통해서 좀 그렇게 윤활유, 부드럽게 아름다운 그런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유머가 좋은 점은 제가 특히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에 유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의외로 유머가 여러분들 철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머를 들으면 무슨 웃음도 주지만 유머를 들으면 뭔가 좀 그동안에 생각 안 하던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유발하는 생각의 단초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유머는 제가 오늘 두세 가지 유머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그 유머를 이미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유머들입니다. 유머는 많이 돌아다녀요. 이 사람한테 들을 수도 있고 똑같은 유머를 다른 사람한테 듣기도 하고 또 10년 전에 들었던 유머도 있고 엊그제 들은 유머도 있고 이렇게 유머는 듣고는 또 금방 흘려 없어지는 쉽게 망각하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유머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유머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음미해보는 누가 이렇게 유머를 하면 대부분 우리가 아는 유머들이 많습니다. 그 유머 88년도에 나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유머 재밌죠.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가끔 아마 20년 전에도 원래회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년 전의 기억을 갖고 있는 직원은 아, 이사장님 그때도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0년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첫 번째 유머. 싫어하는 말 시리즈입니다. 싫어하는 말 시리즈. 직종별 싫어하는 말 시리즈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밥이 보약이지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한의사들이 싫어합니다. 밥이 보약이지 그러면은 누가 보약 지으러 오겠어요? 밥만 먹으면 되지. 밥이 보약이지 이런 말은 한의사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누가 싫어할까요? 약사들이 싫어합니다. 역시 우리 총무부장이 대단한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누가 약 사 먹겠습니까? 세월만 가면 병이 다 낫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우리 PD 아가씨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누가 싫어하겠어요? 변호사들이 싫어합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면 변호사 사무실에 오겠어요? 누가? 그 다음 이런 말도 우리 흔히 듣습니다. 앓느니 죽지. 시골 할아버지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앓느니 죽지. 앓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과 의사들이 싫어한답니다. 앓으면은 의원에 오거나 병원에 와야지. 앓느니 죽지. 그러면 누가 앓으면은 뭐 장의사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퀴즈 내겠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아유, 우리 PD 아가씨가 대답한 것 같아.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겠죠. 요즘 이 없으면 임플란트 해야지. 잇몸으로 산다 그러면 치과 의사 다 굶어 죽죠. 그 다음에 퀴즈 또 내겠습니다. 이제 상금을 걸까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요즘 세월이 바로 그런 세월 아닙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야. 산부인과 의사들이 싫어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면은 산부인과 가서 누가 아기를 낳겠어요?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녀석이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 누가 싫어하겠어요? 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놈이면 학교가 되겠어요? 하나를 가르치는데 열을 알면 그럼 9개를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유머가 싫어하는 말 시리즈입니다. 요 유머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슬랭들 있죠. 그 슬랭들도 기억을 하면서 그 슬랭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업종별, 직종별 사람을 찾는 그런 유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머는 조금 독특한 유머인데요. 여러분들 저승에 갔더니 염라대왕이 조선왕조 실록을 갖고 있어요. 저승에 갔더니 염라대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염라대왕 조선왕조 실록을 엿보겠습니다. 첫째, 조선시대 가장 단명한 임금님이 누굴까? 역사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역사 실력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제일 단명한 임금님은 17살에 돌아가신 단종 임금님입니다. 단종. 이름도 또 단종이야. 어떻게 된 게. 그 다음 이와 반대로 조선시대 제일 장수한 임금님.
21대 영조대왕,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대왕인데 83세에 승하하셨어요. 임금이 83세까지 살았다. 대단한 겁니다. 영조대왕은 임금 노릇을 몇 년간 했느냐? 51년간 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치세의 업적도 많습니다. 영정도 있어요. 그 다음 83세 승하하면서 51년 재위를 했다. 그 다음에 임금님들 중에, 조선시대 임금님들 중에 자녀를 가장 많이 낳은 임금님 3대 태종 임금입니다. 부인이 12명, 자녀가 27명. 대단하죠. 아들 12에 29명이네. 아들 12에 딸 17. 대단합니다. 요즘 격세지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방 출입이 제일 잦은 임금. 부인방에 제일 자주 들락거린 임금 누굴까? 방금 이야기한 그 태종입니다. 태종. 부인이 12이니까 뭐 굳이 일주일에 한 사람씩 가도 일주일 내에 한 번도 못 보는 부인도 있어요. 그렇죠? 12명의 부인을 둔 3대 태종이 제일 잦고, 그 다음에 9대 성종도 부인이 12명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통틀어서 제일 성군이고 선정을 베푼 임금이에요. 제일 성군과 선정을 베푼 임금은 세종대왕입니다. 한글 창작 하나만 해도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은 굉장히 정력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한글도 만들고 뭐 선정도 많이 하면서 부인도 6이었어요. 부인이 6에다가 자녀가 22명. 이야,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모든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 평균 수명이 40대에 끝났습니다. 47세. 임금들이 오래 못 살았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경무죠. 그리고 또 운동은 별로 안 했습니다. 맨날 공부만 했죠. 자, 그래서 염라대왕의 조선왕조실록 여러분들 기억되시죠? 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짤막한 것, 없다 시리즈예요. 없다 시리즈. 세대별 없다 시리즈. 없다 시리즈입니다. 10대는 뭐가 없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중구난방이라 이게 뭐 어디로 튈지 럭비공이라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시집장가 보내는데 집이 없다. 40대는 집은 겨우 한 채 마련했는데 돈이 없다. 50대는 여러분들 50이 되면 벌써 퇴직 준비를 해야 돼요. 일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재미가 없어요.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남자 위주로 하니까 처가 없다. 혼자 사는 거예요. 90대는 시간이 없다. 곧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머들 이렇게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그런 대로 재미도 있고 생각거리를 주기도 하는 그런 유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질문이 4개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느끼는 겁니다. 뭐 미국 같은 데는 총기 사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 칼부림 예고가 많아요. 흉기로 가만히 안 두겠다. 예고가 있습니다. 큰 이슈가 있었죠. 묻지마 살인의 이유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이유가 충분치 않는 묻지마 살인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뭐 걱정할 게 없이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전에 예방할 방법, 호신용과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인성교육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이사장이 이런 질문들 받으면은 참 답변이 막연합니다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생각은 좀 깊지 않고 체질은 약간 다혈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이 국회도 보시면 여러분들 알지만은 매일 말싸움 안 합니까? 다혈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서 분노의 에너지가 깊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나왔습니다만 또 이번에 이 범법자들 많이 있잖아요. 흉기 살인 사건 또는 미수에 그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성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고보다는 굉장히 환상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인기피증.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따뜻한 정을 주고받은 경험 별로 없고 혼자서 사는 거, 혼자서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 중에 한두 명씩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재적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저도 책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받고 부모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근데 그 상처받아서 우는 어린아이 없어질까요?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남아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inner child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 어린 시절에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상처가 깊어서 심각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할 때도 그 점을 항상 우리가 고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깊이 주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잠재적 범법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상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범법자들이 주로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형제나 이웃과 다정다감한 대화가 없이 항상 외톨이로 소외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옆에서 잘 케어해 줘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협조해야 된다. 그 소외되어 있고 외톨이로 있는 애들이 그 동네에 몇이 있으면 걔네들이 나중에 불안가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 또 분노의 사회, 우리 사회가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자, 그런 분노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고 분노 에너지가 빨리빨리 해소되고 이렇게 디스차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분노 에너지를 해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육체적인 운동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 운동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신 수양.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하고, 더 심각하면은 정신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마인드 컨트롤, 자기 마인드를,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것은 육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분노의 에너지를 해소하고, 또 정신적인 많은 기도와 참선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신 수양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불필요한 분노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해소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질문이 하나 제시됐습니다. 이 이사장도 답하기 어려운데요. 착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자, 뾰족한 대답이 있을 수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에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글쎄 우선 필요 조건은 뭐냐? 법치의 틀 속에서, 법의 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그 룰의 틀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삶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착하게 산다는 것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착하게 산다는 것의 두 번째 조건은 불법이나 위법은 저지르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부당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도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앞으로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 이중인격, 위선,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법의 틀 속에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도덕적으로 가능하면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도덕적인 진정성이나 떳떳함을 충족시키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것에 필요 조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 조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위법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으로 별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런 것만 충족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돕는다. 자비를 베푼다. 또 사회에 봉사한다. 이런 것들은 내 이웃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단지 착한 삶의 필요 조건을 넘어서서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착하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새로운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것을 실행하는. 문제는 실행에 있습니다. 실행. 다 알죠. 지금 범법자들도 나와서 텔레비 인터뷰할 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면 죄송한 일 안 했어야지, 처음부터. 정말 사과드립니다. 사죄합니다.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자, 그래서 문제는 실행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평생 윤리학을 공부하고 도덕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practice,
액션, 실행이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누구나 다 알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제가 답하기가 뜨거운, 좀 부끄러운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실감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장님의 예쁜 가정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평소에도 이사장님과 원장님의 다정한 모습이 보기 좋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랜 세월 갈등과 역경 등을 지혜롭게 잘 풀어오신 것이겠지요. 부부의 갈등은 사소한 것부터 생기지만 마음의 골은 한없이 깊어집니다. 그중 자녀와의 문제에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자녀의 문제를 부부싸움까지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를 다정한 부부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예쁜 가정으로 보아주시니 더없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가정이든 사람 사는 곳은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부부는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우리 부부는 복받은 부부예요. 잘 만난 배필입니다.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원장님은 20대의 한의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경희대 한의과 대학에서 60명 중에 59명이 남자고 1명이 우리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홍일점으로 20대 한의사가 되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일을 어느 정도 손을 놓기까지 70대에 한의사를 그만뒀으니까 몇 년간 했어요? 50년간 했습니다. 여러분들 50년간 한의사를 했다. 그것도 매일 4, 50명에서 8, 90명까지 환자를 본다. 50년 동안 하면 몇 명 본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원장님 지금까지 불임으로 성공 사례 10,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 10,000 가정 넘게 아기 울음소리가 없는 가정에 아기 울음소리를 선사한 삼신할매 아닙니까? 서초동 삼신할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돈도 솔찬게 벌었겠죠. 복받은 분 아닙니까? 이 언론에서 우리 원장님 대서특필 해주는 거예요. 성공시대에 나가셨죠. 한의사로서는 전무후무하게 성공시대에 나가셨고, 그것을 물어보세요. 이런 프로에도 나가가지고 양방의사를 제치고 한의학의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래서 참 복받은 분이고, 저도 원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원장님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저도 복받은 철학 교수였어요. 저도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도 이 우등상도 철학과 전체에서 우등상 받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 마치고 미국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개본연구원으로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서울대학에서 동국대학을 거쳐서 서울대학에서 3, 40년간 교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책도 제 순수 저서만에 한 20권 정도 내고, 다른 사람하고 공저까지 합하면 50권 저서도 내고, 대단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받는 철학 교수와 존경받는 한의사가 지금까지 4, 50년간 이렇게 산다는 게 복받은 일 아니에요. 복받은 일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복받은 부부도 가정도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저도 여러분들 안 볼 때 토닥토닥 많이 싸워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파탄이 올 정도로 강력한 갈등은 없지만 그러나 토닥토닥 싸우면서 이만큼 발전해 왔어요. 토닥토닥 안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 나와봐,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애들도 뭐 싸우면서 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도 그렇듯이 부부도 싸우면서 더 발전하고 서로가 또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우리가 근 50년 가까이 지금 가정 우리 딸내미들이 보니 40대 후반 접어들었으니까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 갈등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가 많이 갈등하고 싸우는 부부들일수록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없애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괜히 트집 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는 지금 그 7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 싸우는 시간을 가급적 줄입니다. 첫째, 열심히 운동합니다. 지금 70대 후반인데 열심히 운동해요. 여러분들 6시에 우리 집에 오면 우리 부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우리 집에 오면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되면 서울 교대 운동장에 가서 워킹하고 있습니다. 6시에. 부지런하죠? 6시에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7시까지 운동하고 집에 가서 둘이서 같이 협동해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9시 반에 병원에 출근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 노부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우선 운동을 열심히 한다. 여러분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땀을 아침에 쭉 흘리고 나면 싸우려고 해도 싸울 힘도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 병원 일을 돌보면서도 저도 이미 정년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퇴직한 이후에 나온 책만 해도 너댓 권 나왔어요. 열심히 저는 쓰고 있고 또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작품을 만들고 우리 원장님 공부라 그러면 원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요즘은 양방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요. 한방은 이미 다 마스터했는지 양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이웃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원장님한테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 있는 거 물어보세요. 답정녀에 답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여자예요.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하니까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되면은 평소에도 우리 원장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성모님한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되면은 원장님하고 같이 성당에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운명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갈등이 있지만은 갈등을 잘 해소해서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 안 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갈등을 열심히 성공하고 발전하는 걸음으로 삼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갈등할 시간, 싸울 시간을 없애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이 마지막 이 질문을 한 분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예쁜 질문을 할 수가 있나요? 상 줬으면 딱 좋겠는데 우리 총무부장이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좀 귀띔 나중에 해주세요. 상 주고 싶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사장님하고 비원장님을 극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에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10월 꽃마을 원래의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금일도 추첨에는 홍민석 상무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사업부 이채영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9월 꽃마을 원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